무소속 한동훈 신당이 부산을 중심으로 또 서울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조갑재 위원의 말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뭐 장성철의 뭐 뉴스 마당인가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나가서 한동훈 신당 창당 조갑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그 지역적인 기반은 어디냐? 부산, 서울일 것이다. 장동혁과 결별 후에 신당을 창당. 조갑재, 부산, 서울이 기반일 것이다. 이런 조갑재 발로 한동훈 무소속 신당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뉴스 흐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떤 큰 움직임이 보이죠. 뭐 이걸 뭐 창당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요 그림 내려주세요. 이틀 전입니까? 에너지경제신문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했더니 불경 지역의 뭐 지지도가 뭐 20% 가까이 떨어졌다 해서 난리가 났다. 이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봐라 불경의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다. 그러면서 뭐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소롭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 분들이 많잖아요. 현지에 뭐 선거한다고 부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네트워킹이 된 것이지, 사실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서울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 서울 사람들이 많다. 뭐 김종혁 뭐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서울의 마포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등등. 뭐 배현진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오늘 참 이 흥미로운 또 여론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 와, 조사 많이 했네요. 2,000명 가까이 했으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면은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한다. 지금 사실상 복당이 힘들게 됐거든요. 안철수 의원부터가 복당 얼씬걸씬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당 지지자별로, 수도권은 어떤지, 부산은 어떤지, 뭐 영남 지역은 어떤지 이걸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부산과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리고 또 눈치를 본다. 특히 부산 의원들 같은 경우에 눈치를 본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1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국힘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도움 안 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57%, 도움이 됩니다 이게 37.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든 뭐 민주당 지지자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전체를 물어본 거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부정이 57%, 긍정이 37.3%입니다. 예. 부정이 더 많죠? 훨씬. 그죠? 자, 그 다음, 지역별로 물어봤어요. 지역별로. 한동훈 복당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구, 부산, 불경,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작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로로 해서 화면을 좀 크게 늘려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동훈 복당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답한 지역별 반응. 먼저 부산 볼까요? 부산이 57.8%입니다. 57.8%.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천, 경기, 서울이 더 높아요. 부산보다. 즉 서울, 인천, 경기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부울경, 부산, 대구 순입니다. 경북은 조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죠.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양대 도시인 대구, 부산에 정보 유통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리고 뉴미디어를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조갑제위원회 말처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신당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기반을 둔 신당 창당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반응이 별로다 이거죠.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 복당 자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의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된다 이거죠. 비즈니스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자별로 물어봤습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뭐 등등등. 여기 보시는 여러분 저 통계가 합쳐서 다 100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그냥 갈라놓은 겁니다. 이 원형 숫자를 다 합하면 100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잘 보세요. 좌파들이 더 한동훈이 국민의힘 복당하는 게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반응이죠. 좌파들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관련 보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이면 뭐 좌파들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겠죠. 파란색입니다. 거기 응답자의 61.4%가 국민의힘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하면 저 도움 되겠어?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어느 분이 지금 댓글 쓰셨는데 갈 곳이 없어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든 우파든 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서방 세계에서 소련 공산당을 비밀리에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통칭하느냐.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통칭했습니다. 근데 이제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폐기 처분이에요. 연락도 안 해요. 무시합니다.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좌파 세력이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응답한 61.4%가 보수 세력, 즉 우파 지지자들보다 더 높아요. 중도 지역에서도 53.4나 됩니다.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왕따예요, 왕따 완전히. 좌파, 우파 모든 양측에서 왕따라 이겁니다. 참 재미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당 지지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당 지지자들. 다음 올려보세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보면은 방금 좌파 진영이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이 도움 안 된다가 61.4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자의 64.3%가 1%가 국민의힘 복당하면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
어느 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부산일보 완전 좌경화 한동훈 복당 당대표 된다 오늘도 떠들고 있네요. 네.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늦은 겁니다. 서울과 부산, 서울과 대구 정보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수용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지역에 깨어있는 애국 국민들은 유튜브를 봅니다.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당선됐으니까 뭐 복당해가지고 당대표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세뇌당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 통계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민주당 지지자의 64.3%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은 국민의힘 도움이 안 된다. 희한하죠, 이거. 대구 분들은 대구 매일신문이 있어서 그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조국 혁신당은 보세요. 더 높아요, 이거. 66.3%. 본인이 조국 혁신당 지지자라고 밝힌 분들은 66.3%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 53%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이 오히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국민의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이 여론조사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전국의 2019명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100% 표본 오차가 그러니까 2,000명이 넘으니까 표본 오차가 좀 적어요. 보통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표본 오차가 그나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제가 좀 충격인 건 이거예요. 아까 그 지역별 그 한번 여론조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역별. 여기 보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국민의힘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하는 비율을 보세요. 인천, 경기가 제일 높습니다. 60.7. 그 다음이 서울 58.9. 그 다음에 부울경이 58.1. 부산은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부산 북갑 57.8. 그죠? 부산의 분위기도 저렇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뭐 복당해서 뭐 도움이 되겠나?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분탕 질라고 뭐 싸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구 50.3.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어피니언 리더들에게 한 말씀 충고를 드립니다. 조중동만 너무 보지 마세요.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 영풍TV를 비롯한 우파의 좀 정치 평론 유튜브를 많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재래식 언론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같은 여론조사라도 해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YTN에서 권영세 의원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난리를 떨고 있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권영세 의원도. 이미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아마 연말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재미있죠. 제가 이렇게 한 10여 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내리세요.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물론 며칠 전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9시에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좀 뭐랄까 약간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12.3 비상계엄이 났는데 그 비상계엄 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어디로 모았느냐? 국회의사당으로 오라고 했느냐? 당사로 모이라고 했느냐? 라는 발언을 두고 지금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이죠.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당대표가 당시에 당사로 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처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죠. 그죠? 근데 한동훈 쪽은 또 아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서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법정에 가서 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원내대표실 공개 자료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법원에서 부르면 폐문부제하지 말고 가서 진술을 해라.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펜앤더 마이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란죄로 쉽게 하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경호 대구시장을 잡아놓고 이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되고 내란 정당이 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국고보조금 받은 거 수백억을 내놔야 되고 완전 풍비박산이 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오늘 펜앤마이크 좀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그동안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되어버렸고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추경호 시장이 그러면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그걸 바라는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겠다. 나 혼자 살고 나는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뭔가 역사적인 그런 뭔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나 혼자 남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벌받게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런 정당으로 복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려고 하지? 국민의힘이 그로 인해서 내란 정당으로 몰려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계엄 해제를 주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본인의 그것만 축해 세우면서 사실 본인은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권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가서 같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표결한 것들은 그 당시 18명의 국회의원이지 본인은 표결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장동혁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죠. 즉 표결권도 없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표결권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계엄 해제를 할 수 투표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당사로 모여라, 국회로 모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로 모여라고 했다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겠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면은 그 투표 행위 자체를 조금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말한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뭐냐 이거죠. 뭐냐. 자기 혼자 살려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진술을 하나? 그게 거짓말인가? 지금 안철수 의원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자기는 솔직한 발언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당대표에게 국민의힘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복당은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호 대구시장이 표결 방해 혐의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 칩시다.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면서 내란 정당은 해산될 수 있잖아요. 그 통진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로 조직, 혁명 조직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정당은 그냥 풍비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백억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 팔고 다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이 풍비박산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당에 왜 복당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 잘 되시면 2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신다고 하면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 잘 됐어. 이영풍 대표가 설명한 건데 이해 잘 됐어. 장동혁, 네, 이해가 됩니다. 네, 2번. 이해가 잘 됐다. 2번. 지금 여러분 여러, 언론 보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번. 오케이. 너무 잘 됐어요. 뭐, 이해가 너무 잘 됐다. 다행입니다. 지금 한 2,6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이해가 잘 됐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최명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오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본질을 찌르는 겁니다. 본질을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란 정당에 왜 복당하려고 하는 거지? 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동아일보 칼럼. 동아일보 홍수영 팀장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에요. 제목이 뭐냐? 쫓아내기 좋은 타이밍이란 없다. 쫓아내기 좋은 타이밍은 없다. 23명만 읽었나요? 저 그래픽 만들 때.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장동혁 대표를 쫓아내기 좋을 타이밍만 보고 있다, 지금. 왜?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2달 안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된다. 왜? 임기가 아직 내년 8월이니까 제법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달 안에 2달 정도 비대위를 하고 새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는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만 한다. 이거 당헌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 비대위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인데 그러면 이 새로운 지도부는 잔여 임기만 하기 때문에 2027년 8월까지밖에 대표를 못하니까 2028년에 있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예리하게 분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잔여 임기가 6개월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잔여 임기가 만약 5개월이나 4개월 되는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나가게 되면 그때 뽑는 새로운 지도부는 임기가 2년짜리가 된다 이거예요. 잔여 임기 6개월 기준으로. 그러면 그 지도부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나름 예리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안철수 의원의 최근 발언이나 나경원 의원의 발언,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눈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년 2월쯤에 딱 타겟팅을 맞춰서 천천히 해서 퇴진을 시키자.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도부는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라
자기들 공천받기 좋은 지도부로 만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이 칼럼의 주장은 이럽니다. 올해 11월, 내년 2월에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터져 나올 것이다. 이거는 경고가 아니고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제가 봤을 때는. 경고의 어떤 비판과 경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협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사퇴론 11월, 내년 2월에 터진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올해 11월 달부터 흔들어 제껴가지고 내년 2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년 2월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8개월에서 마이너스 6개월 하면 언제입니까? 내년 2월이에요, 2월. 8, 7, 6, 5, 4, 3, 2. 그죠? 내년 2월에 장동혁 대표 몰아내려고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군부를 떼는 건 올 연말부터일 것이다. 11월이나 12월부터. 연말부터 군부를 떼어가지고 2월달 돼서 쫓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 한 2개월 하고 3월, 4월, 5월쯤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지들의 배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근데 홍수영 팀장의 오늘 동아일보 칼럼은 경고나 비판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협박성 보도죠.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이제 이 칼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지자도 또 장동혁 대표 측근들도 이 보도는요, 이 칼럼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역으로. 11월 달부터 이제 공격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그 2월 달에 끌어내리려고 하겠구나. 이런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물론 감을 잡고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면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경고 아닌 협박성 보도의 추측대로라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올려보세요. 특검, 지지율 올리기, 징계, 당원 가입, 세력 다지기, 분탕자들 정리, 배신자 척결, 징계, 당원 가입, 특검 관철, 조기 전대 준비, 징계, 당 안의 인적 쇄신, 당원 가입 등등등등 쭉 나오시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물갈이, 징계, 특검, 지지자들 모으기, 당원 가입, 뭐 등등 나오죠. 특검, 야당주도 특검. 여기 한 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뭐냐? 세력 다지기. 유미님이 쓴 세력 다지기를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누가 뭐라고 해도 측근들로 주변을 단단하게 에어싸는 조직 강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 강화. 당무감사에서 점수 안 좋은 당협위원장들 날려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장동혁과 뜻을 같이 하는 측근들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당무감사에서 점수 안 좋은 멤버들 다 정리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결사체 멤버들을 앉히는 거죠. 그 준비를 올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거 내리십시오. 추종자가 되지 말고 지지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추종자는 자기가 추종하는 인물의 기분만 좋게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그룹이 어딥니까? 환관들이잖아. 내시들, 궁녀들은 임금이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추종자입니다. 그건. 추종자들만 장동혁 대표 주변에 바글바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거. 장동혁 지도부와 장동혁 최측근 그룹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추종자들은 일단 편합니다.
추종자들이 당대표 주변에 쫙 에어싸면 되게 안락하죠. 편안하죠. 기분 좋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추종자들은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좀 빠지시기 바랍니다. 지지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지지자들이. 응? 조영필 오빠야 좋아요. 그런 추종자들이 필요 없어요. 그건 장동혁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지자들로 에워싸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주변에 지지자. 그럼 추종자하고 지지자가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지자는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면 직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입니다. 대표가 뭘 잘못하든지 임금이 뭘 잘못하든지 간에 우리 위대하신 수령이라고 하면서 대표나 임금의 눈을 가리는 그게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들이 권력자 주변에 바글바글하면 그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공 사태 그리고 이 가을 동안 장동혁 대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지자들을 더 규합하고 가장 최측근들을 주요 자리에 다 앉혀야 됩니다. 사령관으로.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연말에. 벌써 딱 이 동아일보 칼럼이 뭘 이야기합니까? 11월 달부터 흔들어댈 것이다. 그리고 2월에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에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최근에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정의용 사무총장부터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요 집단으로 움직여요. 집단으로.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집단으로 움직여요. 20여 명이 한꺼번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부산에는 지금 한동훈 신당 뭐 생긴다고 하는데 조갑제위원회 말 들어보면 저기 따라가려나? 뭐 이미 패가 노출이 됐죠. 한동훈이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패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말을 안 합니다. 응? 때가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내년 2월을 기다리는 것인지. 왜? 대구 경북 지역의 배지들도 2년 뒤에 공천 받고 싶어 합니다. 100%. 자기 배지 권력 자기 손으로 내려놓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 전조 정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들만 대표 주변에 추종자들만 임금 주변에 서게 되고 설치게 되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영풍 대표는 추종자입니까? 지지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지자입니다. 추종자 아닙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직언하겠습니다.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직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 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원으로 뽑힌 장동혁을 지지하는 것이지 저는 장동혁 팬클럽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진짜로. 경고 아닌 협박성 보도 2번 한번 봅시다. 한국일보 사설이 뭐라고 또 장동혁을 끌었느냐. 장동혁의 기이한 정치 행보. 이렇게 했습니다. 와, 기이한 정치 행보. 어떤 사진을 올려놨느냐. 올공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한국일보 사설에서 장동혁 대표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놨습니다. 특히 그 들고 있는 피켓 내용이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거 이제 배제고 그 사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비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거 아니 협박하는 거죠. 너 그러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중앙일보도 하나 있습니다. 경고 아닌 협박성 보도. 중앙일보 보도. 제가 오늘 조간신문을 쭉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집회 오라 전화 거는 장동혁 측근들, 전화 피하는 의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측근들이 막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나 봐요. 막 전화를 하면서 오늘 이번 주 주말에 집회 좀 오세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도 최근 장 대표 측근에게 집회에 동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측근은 누님은 좀 더 오른쪽으로 와야 해요. 라면서 집회 참석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부산에서 행진하는 장면인데 그 뒤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따라다니네요. 뭐 이 전화하는 측근이 김민수라 이 말입니까? 이 사진에서 지금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들 반응은 냉랭하다. 장 대표가 참석하는 집회에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리는 데다 집회 자체가 코너에 몰린 장 대표의 반전 카드라는 당내 인식이 강해서이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비판과 경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협박이죠. 자, 이거 짤막짤막하게 설명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경기도당 경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한다고 합니다. 선전을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이 어제 국조특위에서 주진우 의원 그거 올려주세요. 국조특위에서 재검표 잠실 그 재검표하면 안 된다. 왜? 잠실 투표함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지 이거는 재검표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수사할 거니까 지금 손대면 안 된다. 저는 주진우 의원의 이 주장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등이 그 빨리 여야 합의로 재검표 합시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죠. 민주당이 웬일로 그러는 걸 여야 합의를 해주지? 특검은 제3자 추천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사 범위도 청와대까지 포함시키는 수사 범위를 용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합의 안 해주면서 왜 갑자기 재검표 하자는데 저렇게 난리지? 그건 뭡니까? 한국일보에 오늘 그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잠실 올공에 모이는 저 사람들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게. 재검표하면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그 표가 투표하면 다 열려가지고 재검표하고 다 가져가면 잠실 올공에 이제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아니냐 이거 그거.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재검표 하자고 여야 합의로. 근데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도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재검표 대상 저 투표함은 특검이 나중에 정해지면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대 벌써. 저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이 딱 이걸 이야기하죠. 재검표는 국조특위 쇼다. 국조특위 쇼할 수 있다. 신동욱 의원도 제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특검 협상에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재검표는 국조특위의 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상현 의원 이걸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쇼하러 그 위원장 맡았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쉽게 여야 합의 나온다는 건 수상하다고 의심해봐야 되는 거지. 그 쇼하러 갔나? 특조위원장. 그러면서 조선일보 해석도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올림픽 공원 앞에 모인 시민들을 빨리 해산하고 싶어하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더니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이걸 즐기고 있다는 말이냐. 민주당은 그러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즐겼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욱 의원, 주진우 의원에게 제가 한 표씩 던지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